대구시의회와 경상도의회가 의회 출범 후 처음으로 지역발전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명의 어르신이 자신의 집을 놔두고 아예 한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이 최근 농촌의 새 풍속이 되고 있습니다. 산이 깊기로 유명한 경주시 상내면의 비닐하우스에서 재배 중인 곤달비가 쌉싸름한 맛 덕분에 없어서 못 팔 지경이라고 합니다. 육아 정보를 전해드리는 아이토크, 오늘은 유아들을 위한 이색 체험 공간을 소개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목요일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에 대구와 경북 지역은 기온이 뚝 떨어져서 어제 아침보다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공진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비가 그치고 찬바람이 불더니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봄바람이 겨울처럼 차가운데요. 지금 기온 대구가 4도, 봉화는 영하 0.4도로 어제 아침보다 5도에서 9도가량 내려가 있습니다.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 낮은 상태고 한낮 기온도 10도 안팎에 머물며 어제보다 쌀쌀하겠습니다. 가벼운 봄 옷차림보다는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계속해서 차가운 대륙고기압 세력이 확장하며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시의회와 경상도의회가 지역 발전과 현안 사항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두 의회가 처음으로 손을 맞잡았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큽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수원 이전과 남북권 신공항 건설,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굵직한 지역 현안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구와 경북이 한 목소리를 내거나 자치단체 간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야 풀 수 있는데도 해결은커녕 갈등의 골만 깊어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 대구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가 처음으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시도의회 상생발전특별위원회를 통해 현안 사항과 각종 민원을 상시적으로 논의하고 발전 방향을 찾기로 했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 취수원 문제라든가 화장장 문제 이런 것들도 아마 의회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생발전특위는 앞으로 남북권 신공항 건설과 도청 이전터 개발 등 국책 사업과 대구 경북 공동과제에 대해 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도민들이 시민들이 어떻게 원하는지 그 원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잘 소화를 시켜서 원활하게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합의점을 도출해야 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이 분리되고 난 다음에 발생한 행정적, 경제적 비능률과 비효율의 문제가 주민의 대표 기관인 양의회의 협력으로 가시적인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구작은 의원은 경상북도의 예산 절감과 낭비 사례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예산 절감과 낭비 사례를 공개 대상으로 명시하고 매년 한 차례 공개 대상 사례집을 발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예산 절감 사례 제안과 예산 낭비 신고를 심사해서 성과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어제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구미지역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7분기 만에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미상호회의소가 구미지역 87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 4분기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116으로 나타나 기준치 100을 넘어섰습니다. 기준치 100을 웃돈 곳은 지난 2011년 4, 4분기 이후 7분기 만으로 경기 전망을 좋게 보는 기업이 많다는 뜻입니다. 업종별로는 기계금속이 132로 가장 높았고 전기전자 116, 섬유금속 107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의 웬만한 집에는 어르신 혼자 살면서 외롭고 쓸쓸하기도 하고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쉽게 대처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천에서는 여러 명의 어르신이 자신의 집을 놔두고 아예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이 같은 걱정을 덜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천군 범우면 미호일리 경로당입니다. 낮에는 마을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여 얘기꽃을 피우다 돌아가지만 이곳 경로당은 저녁이면 아예 가정집이 됩니다. 공동거주의 집 2호라는 문패와 함께 사진이 찍혀있는 6명의 어르신은 가족처럼 먹고 자고 모든 것을 함께합니다. 그러다 보니 외롭고 쓸쓸함을 달랠 수 있고 노인성 우울증이나 고독사 예방은 물론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여럿이지 밥바위도 좋고 또 짐승하기도 심심치 않고 여럿이 있을게로 좋죠. 밤으로 많이 적적하고 때로는 머리라도 이리 띵 하면은 걱정이 되는데 이 한테 같이 거주를 하니까 그런 점이 염려가 좀 덜 되고요. 공동생활에 필요한 운영비와 식자재비, 환경 개선비 등 필요 경비도 지원해 줍니다. 농촌 군지역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이 30%가 넘는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공동거주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주 호응이 좋아서 올해 이제 예천군에서 4개 면회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전 읍면 12개 읍면에 다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혼자 사는 주민의 집 앞까지 콘크리트 포장을 해주면서 예산 낭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과거의 모습은 이제 옛 이야기가 됐습니다. 어르신들의 삶의 질에 나타나고 있는 이 같은 변화는 농촌 고령화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어린이집에 불이 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불이 나 건물 250여 제곱미터 등이 타 소방서 추산 4,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어린이집 옆 폐목을 쌓아둔 곳에서 불이 시작돼 어린이집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관계자가 최근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을 함에 따라 주변 CCTV를 분석하는 등 방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관련해 대구시민 보고대회가 열립니다. K2 이전 범시민운동을 해온 K2 이전 대구시민 추진단은 오늘 오후 한국폴리텍대학 섬유패션 캠퍼스 대강당에서 보고대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을 축하하는 한편 K2 이전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할 계획입니다. 오늘 행사는 K2 이전 추진 경과 보고와 특별법의 주요 내용, 향후 절차 소개, 분야별 정책 제언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K2 이전 대구시민 추진단은 K2 이전 사업을 국책 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대학교가 교내 연구시설을 대상으로 자체 평가를 실시해 기능별로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경북대는 교내 46개 연구시설의 연구소 기능과 사업 수행 실적, 경영 기반 등을 평가해 상주 캠퍼스 건설기술연구소와 기계기술연구소, 산업과학기술연구소 등 F등급을 받은 3곳을 통폐합시킬 계획입니다. 하지만 영남문화연구원 등 B등급 이상을 받은 곳에는 연구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무공해 웰빙 쌈 채소인 경주 산내에 곤달비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쌉싸름한 특유의 향이 일품이어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라고 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산이 깊기로 유명한 경주시 산내면 일부리. 산골짜기 비닐하우스 안에는 푸른 곤달비가 자라나고 다 자란 잎사귀를 채취하는 농민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농민들은 인근 경주시 문복산 800m 고지에서 채취한 곤달비를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지난 1999년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고냉지 식물이기 때문에 높은 데 살기 때문에 식물이기 때문에 다른 데 가면 이거 잘 살아나기가 어려워요. 다른 곳에서는. 지금은 쌉싸름한 특유의 맛과 약초 효능이 수도권까지 알려지면서 봄철 쌈채소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올해는 곤달비 2kg 한 상자에 4만 원 선으로 가격이 지난해보다 30%가량 올랐습니다. 2월에서 5월까지 농한기를 활용할 수 있는 고소득 효자 작물입니다. 경주 지역 50여 곤달비 재배 농가에서는 연간 100톤이 넘는 곤달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입맛 돋구는 경주의 보물, 무공의 청정식품인 산내 곤달비가 웰빙 바람을 타고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대구시는 노인 인구가 많은 수성구, 달서구, 동구, 북구 등 4곳에 치매 노인 종합지원시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설에는 경증 치매 노인을 낮 동안 보호해주는 기능을 담당하며 치매 노인의 가족들과 상담 교육을 통해서 치매 극복 컨설팅을 해주고 병의원과 협력해서 치매 치료도 함께 해줍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대구에 1년 이상 살면서 요양 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증 치매 노인들은 누구나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비용을 전액 부담하려 해도 보호할 곳이 없던 일반 계층들도 정원의 50% 범위 안에서 실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가 각종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축장 출하 가축의 유해잔류물질 검사를 확대 강화합니다. 도축 물량이 많은 거점 도축장 등 도내 3개 도축장에서 종전 무작위로 표본 검사하던 것을 올해 3월부터 매일 농가당 출하 물량에 비례해서 검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잔류물질 검사의 신뢰성 유지와 체계 구축을 위해서 검사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정밀 검사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해 놀이공원에 가보지만 정작 탈 수 있는 놀이기구가 많지 않고 그렇다고 달리 아이들을 데리고 갈 만한 마땅한 체험 공간이 많은 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고민이 큽니다. 아이토크 오늘은 유아들만의 이색 체험 공간을 소개합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색안경까지 끼고 한껏 멋을 낸 어린이들이 여권에 출국 도장을 찍고 비행기에 올라탑니다. 유치원생들이 각각 여행객과 승무원, 기장 등을 맡아 역할놀이를 합니다. 한편에서는 소방대원이 된 어린이들이 불을 향해 물대포를 쏘아올리고 요리 실습실에서는 고사리 손으로 조물조물 쿠키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지난해 9월 문을 연 대구시 유아교육진흥원에는 유아들의 흥미를 끄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견학 가는 거나 체험하면 사실 되게 걱정이 많이 앞선데요. 이렇게 와보니까 모든 부분이 만족하게 안전하게 또 좋은 환경에 또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창의관에는 공룡마을과 악기나라 등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들이 가득하고 인성관에서는 119 구조대와 유아방송국 등 다양한 직업군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대구관에서는 약전골목과 안경산업, 첨단병원 등 향토 자랑거리들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소개되고 있습니다. 팔공산을 올라라, 그리고 동생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 대구에서 가장 잘 맞는 곳이 4D 영화관인데 이건 전국에서 우리 대구 유아교육진흥원에만 있는 시설이에요. 평일에는 대구 지역 유치원을 대상으로 단체 체험을 하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 예약이 다 찼을 정도로 인기입니다. 가족 단위 체험은 토요일만 가능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토크 권인수입니다. 경상북도가 내일부터 사흘 동안 새로운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러시아 신선 농산물 시장 선점을 위해 신흥시장 개척길에 오릅니다. 이번 홍보전은 러시아 지역의 첫 행사로 경상북도는 모스크바와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고급 백화점에 입점해 봉화 사과와 영천 배, 고령 딸기 등 경북을 대표하는 신선 과일 시식 위주로 홍보를 펼칩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판촉 홍보를 통해 현지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중산층 소비자를 적극 공략해 앞으로 수요 시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2013년 IT 융합 모델화 공모 사업에서 안동시의 안동생명 콩생장 환경 유지 관리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안동시에서 경북 지역 최대 콩 생산지인 안동의 우수한 콩을 전국 브랜드화하기 위해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정보기술을 융복합해 생산량 증대 등 생산 이력 관리 판매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국비 2억 4천만 원과 도비 1억 8천만 원, 시비 1억 8천만 원이 투입돼 추진됩니다. 김천시는 5월 10일 개막하는 제5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성화봉송 주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선발 인원은 주주자 19명, 부주자 16명, 호위주자 104명, 예비주자 20명, 모두 159명입니다. 선발 자격은 1km를 8분 안에 뛸 수 있는 만 15세 이상 김천 시민으로 오는 26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성화는 김천 직지사와 경주 토함산, 독도 세 곳에서 채화되고 21개 읍면동을 거친 뒤 김천시장에 합하돼 최종 주자에게 전달됩니다.
지난 2011년에 개설된 영남 20대의 항공서비스 전공 첫 졸업생들이 잇따라 항공사에 취업했습니다. 영남 20대는 항공서비스 전공 학생 5명이 올해 아시아나 항공과 타이항공 등 국내외 항공사에 취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한 해 5명의 취업자를 배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영남 20대는 설명했습니다. 영남 20대는 항공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11년 40명 정원의 항공서비스 전공을 신설해 이번에 첫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일반 교양과정의 외국어 과목을 대거 개설하고 있습니다. 대가대는 이번 학기에 2학점짜리 포르투갈어를 신설하고 관용어를 중심으로 말하기와 쓰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해 2학기에 개설된 캄보디아어도 수강생이 몰리면서 올해 수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가대는 지난 2011년 아랍어 과정을 신설한 데 이어 지난해 베트남어와 캄보디아어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외국어 과목을 잇따라 개설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비가 그치고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많이들 놀라셨죠? 오늘 아침 아직 넣어두지 않은 겨울 옷차림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는데요. 지금 기온 대구가 4도, 봉화는 영하 0.4도로 어제 아침보다 5도에서 9도가량 내려가 있습니다.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 낮은 상태고 한낮 기온도 10도 안팎에 머물며 어제보다 쌀쌀하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은 모습입니다. 일부 동해안 지역에는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4도, 낮 기온은 10도로 어제보다 쌀쌀하겠습니다. 구미의 낮 기온 10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고 안동의 낮 기온 9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5m까지 오전에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이번 주 일요일 오후에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